자, 우리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스타디 만세. 자, 이론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저번 주에 이제 확인 설명 의무까지 보셨고요. 이제 확인 설명서부터 보시는데, 설명서 양식은 4종류 있다는 거죠. 주어용 건축물이 가장 중요한 양식이고, 나머지 것들은 차이점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강제 서식이니까, 그 강제 서식을 사용해야 되고요. 서명 및 날인, 개공인은 서명 및 날인하고, 담당 소공이 있을 때는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고, 몇 년 보관하셔야 됩니다? 3년, 그렇죠? 확인 설명서 3년 보관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됐으니까 계약서 작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이 강제 양식이 없다는 거, 권장할 수 있다 했는데 권장 양식조차도 없다는 거. 양식은 이미 양식대로 자유 양식으로 사용하시면,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필요적 계상을 전문가답게 빼먹지 말고 기재를 해야 되고, 필요적 계상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거죠. 인적사항 누구냐는 거요. 매도 매수인, 물건의 표시 뭐가 그리되느냐는 것이죠. 인물, 물건, 극의 조격이, 그렇죠?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물건의 인도시 몇 월 며칠 날 물건 넘겨줍니다. 다음에 거래대금, 계약금, 금액에 관한 거요. 다음에 계약 날짜, 조건기한, 실제 조건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기타 특약사항도 있으면 기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권리 이전 내용이 빠졌네요. 권리 이전의 내용도 기재를 하는 겁니다. 인물, 물권, 거계, 조교기 이렇게 되죠. 권리 이전 내용이 빠졌네요, 이게. 그래요. 권리 이전의 내용을 포함해서 반드시 기재하고요. 서명 및 날인, 담당 소공도 같이 하고, 요거 보관하는데 5년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운 계약서를 쓰시면 상등치. 자, 소공은 자격 정지로 가는데 1년 1천 대상은 아닙니다. 나중 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중 계약서 썼다 하더라도 처벌, 그러니까 1년 1천을 깜빵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나중 가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예치에도 자, 매매가 된 후에 대금을 다 주고 나서 나중에 등기 받으려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등기가 넘어갈 때까지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어디 안전한 곳에다가 맡겨놓읍시다. 예치를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권고를 받아서 예치가 된다면 누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중은체하는 사람을 보신탕 먹여서 살리는 것을 전공을 하는 자, 주근체, 보신, 전공, 요런 자 명의로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의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매도인이나 매수인 명의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명의자가 제일 중요했고요. 예치기간은 안전한 곳입니다. 예치금을 공탁에서 맡겨놓을 수 있는 곳이면 되는 거죠. 그죠? 계공 명의로 어디에다가 예치를 한다면, 계공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요. 기존 재산과 분리해서 관리하셔야 되고, 자기 돈 아니니까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될 거고, 자기 명의의 통장에 돈 들어옵니다. 그 돈 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예치된 금액만큼의 반드시 지급한다는 지급 보정도 설정하시오. 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하셔야 됩니다. 예치된 금액만큼의 예치 금액만큼의 지급 보정도 설정하고요. 이때 보험이라도 들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실제 비용을 미리 약정을 하고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데,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입니까? 하면 매수인, 그렇죠.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요 실비를 받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치 실비는 누구한테 받아요? 취득인. 예치 실비는 취득인한테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지행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33조에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또 1항은 계공 쪽에 자, 계공 쪽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 계공 등의 금지행위, 계공이 했다면 상등치, 보공이 했다면 자격 정지가 되고, 보조님은 정지 먹을 자격증은 없을 겁니다.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고 형벌의 대상도 되는데,
그금 맺힙니다. 형벌은 어디로 갑니다? 1년 1천. 나머지들은 다 어디로 갑니다? 3년 3천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금을 맺혀라. 투기에서 번 돈 엄청난 그금 따발을 하수구 맺혀 던져버려라.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라. 쌍. 투기하지 말고 이 새끼야. 자, 그래서 거짓행위 안 되지요. 중요사항만큼은 절대로 사기치지 마시고 가격 같은 거 속이지 마시고 중개보수 복비는 그 한도가 있는데 한도를 초과해서 사례, 정려, 감사 어떤 명목으로도 붙여가지고 한도를 초과해서 마시면 안 될 거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매매업은 안 된단 말이죠. 사고 팔고 업으로 하면 투기할 거니까 토지 매매업, 건물 매매업, 임목 매매업 등등 중개 대상물 매매업은 안 될 겁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인지 알면서 악의로 그를 통해서 그에게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서 협력하는 거 요거 다 처벌이 될 겁니다. 자, 5번째 관련 법에서 거래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록하게 되는 정서, 청약 통장 얘기인데 이것을 매매업을 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요 청약 통장에는 분양권은 들어가지가 않을 거니까 분양권은 얼마든지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할 겁니다. 그죠? 동호수가 있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는데 동호수가 없는 이 청약 통장은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중개도 하지 마시고 매매업도 하지 마시고 했다면 3년 3천. 자, 어린 양하고 직거래해서는 안 되는데 이 어린 양에는 어린 양의 대리인과 수임인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직접 거래가 안 되니까요. 다른 계공을 통한 간접 거래는 처벌하지가 않을 거예요. 허용이 될 겁니다. 직거래가 안 된다는 것이고 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 되죠. 매도 매수 양쪽을 대리해서는 안 되는데 한쪽만 대리합니다. 일방 대리는 허용이 된다는 거 그죠? 자, 투기를 조장하시면 안 되는데 미등기 전매 이런 것들은 투기에 해당될 텐데 전매 차익이 없다 하더라도 투기한 것이 맞다 하는 거예요. 그죠? 도와주면 조장행위로 처벌이 될 겁니다. 자, 시세를 조작합니다. 이거 안 될 거고 단체를 만들어서 카르텔 담합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했다면 형벌도 있겠죠. 거금 맺혀라. 거금 맺히는 1년 1천. 나머지 것들은 다 3년 3천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쪽에 금쟁이도 있고 의뢰인 쪽도 금쟁이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위반하게 되면 형벌은 3년 3천이 될 거고요. 자, 특정 계공에게 의뢰하지 마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것을 통해서 그죠? 우리 주민들은 우리 분여회 주민들은 우리 단지 주민들은 특정 사무소 계공에게 의뢰하지 마세요. 왕따시킵시다. 안 될 거고 특정 계공에게만 의뢰하기로 합시다. 몰아주기 이것도 안 될 거고 특정 가격 이하로 물건 내놓지 맙시다. 이것도 안 될 거고 계공의 정당한 광고를 방해하는 것도 안 될 것이고 그렇죠? 허위 광고, 부당한 광고를 유도하는 것도 안 될 거예요. 턱턱턱 꽝꽝 했다면 3년 3천으로 갈 겁니다. 자, 금쟁이 해서는 안 되는데 해버려가지고 사고 났어요. 자, 계공이가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해가지고 중개업마다 사고를 쳐버렸어요. 돈 물어줍니까? 물어줘야 되겠죠.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중개행위 하다가 자신의 고의, 과실, 귀책 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했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의 사무소를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사무소 빌려줬더니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났어요. 빌려준 계공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 법상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뭐가 붙어져 있습니까? 업무 보증도 설정돼 있으니까 보증기관에서도 1항하고 2항에 대해서는 보증기관도 같이 책임을 지는데 1항, 2항의 공통점이 다 뭐 하다가 사고 나야 돼요?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나야 돼요. 그죠? 중개행위가 아니었을 때는 중개사고가 아니었을 때는 보증기관은 책임지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요 보증을 설정하는데 요 보증은 언제까지 설정해야 됩니까? 일단 개공이 된 후에 언제까지죠?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해야 되는데
최소 보증 금액은 얼마입니까? 개인 사업자 1억 이상, 법인 사업자 2억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추가 설정. 분사무소가 4개라면은 요 법인 자체의 업무 보증금은 합이 얼마 이상? 6억 이상 들어야 되겠죠. 그죠? 지점마다 1억 이상 추가 설정. 4억에다가 본점이 2억 이상 들어가니까 합이 6억 이상 보증이 설정돼야 된다는 것이고, 지역농협 특수법인도 보증 설정하는데 자기 조합원들 대상으로 농지만 중개할 수 있거든요. 농지가 사고 나면 제일 싸다, 이런 개념에서 1,000만 원 이상 보증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보증은 한 번만 설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동안은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해버렸다 하게 되면 상대적 등록 수사유, 등록이 취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은 일하는 동안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 만약에 1년짜리 보증보험에 가입했어요.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 만료일까지는 어떻게 되나 다시 재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죠? 자, 1년 기간 중에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종류를 바꾸려고 해요. 기존 보증이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먼저 설정해야 된다는 거. 기존 것을 해지하고 다른 보증으로 변경해서 설정하면 해지하는 순간 끊어져 버리니까 기존 보증이 유효한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먼저 설정하고, 1년 약정했을 때 만료일까지는 다시 보험료나 공제료 같은 걸 내고 다시 재설정해야 된다는 거. 자, 보증 없이 일합니다. 안 되죠.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 중개가 완성되면 보험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라도 줘야 되겠죠. 그죠? 의뢰인 쌍방에게 나 보증 설정했어요. 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줘야 되는데 요거 주지 않습니다. 위반 시에 100만 원 과태료. 요때 보증에 관해서 또 설명도 해줘야 되죠. 보장 기간 1년짜리 들었어요. 보장 금액은 1억짜리 들었어요. 보증 기관은 협회에 공제에 가입했어요. 그 소재지는 관악구 봉천동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쭉 이제 보는 거예요. 오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비요. 복비는 언제 행사할 수 있어요?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약정이 있으면 약정으로 가는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 대지완날,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 날에 복비 주세요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언제 복비 처분이 소멸됩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다가 거래가 깨져버려요. 무효 취소 해제 차후에 깨지는데, 깨어진 이유가 누구의 잘못으로요? 개공의 잘못으로 거래가 깨져요. 그때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 복비는 그 한도가 있는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거래 대금에다가 몇 %를 곱해서 받죠. 거래 대금은 매매일 때는 매매 대금으로 가고, 교환일 때는 둘 중에 비싼 거, 금액이 큰 것을 거래 대금을 하고, 임대차 할 때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거래 대금으로 잡는데, 그것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70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죠? 월세 거래 대금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몇 %를 곱해서 받는데, 주택일 때는 몇 %를 곱합니까? 했더니 요율이 국토부령 범위 내에서 그 동네 덕광시도 조례로 가는데, 국토부령이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0.9% 이내에서 그 동네 조례로 정해지고요. 임대차 등은 1000분의 8, 0.8% 이내에서 그 동네 조례로 정해집니다. 주택은 조례라는 거, 쭈쭈, 쪼쪼, 조례라는 거.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한도액이 있다면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이 아닌 것들은 다 전국 공통입니다. 주택은 동네마다 복비가 다를 수가 있는데, 주택이 아닌 것은 전국이 똑같아요. 국토부령인데 일반 물건이 있고 특수 물건이 있습니다. 그죠? 특수 물건은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상하수 시설이 모두 갖춰진 입식복, 화장실, 목욕시설을 전용 면적에 다 갖춰 있을 때, 자, 그때는 매매 교환은 몇 프로? 0.5% 범위에서 협의, 임대차 등은 0.4% 범위에서 협의, 영호, 영사 기본적으로 외워주신 거고, 요 특수물건 이외의 나머지 모든 일반 물건들,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전부 다 매매교환 임대차 유형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몇 프로? 0.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게 됩니다.
그렇죠. 주택은 조례. 주택이 아닌 것들은 다 0.9인데 특수물건 하나만 0.5, 0.4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요거 시험 반드시 나오는 거. 동명사.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하게 가치를 줍니다. 동일한 말이 3번 나와요.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끼리 매매도 하고 요걸 사고 팔고 다시 그 사람끼리 임대차가 됩니다. 그럴 때는 매매만 복비를 받죠. 그죠? 임대차는 복비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주상 복합 용도입니다. 그러면 주택으로 받아요? 상가로 받아요? 그 얘기는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반 이상이 주택이면 전체를 뭘로 받는다? 주택으로 복비를 받는다는 거. 주택은 조례로 가는데 사무소 조례하고 물건의 조례가 서로 달랐을 때 어느 조례로 갑니다? 사무소 조례로 간다는 거.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알고 계신 내용들 그냥 쭉 한번 훑어본 겁니다.